흔적 책방.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반말로 불렀고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좋게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단과 예물 없이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10원 한 장 안 내고 데려갈 수 있냐며 예단값 1,0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갈등 만들기 싫어서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고 친정 어머니 예물값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곧바로 처자일을 임신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임신했어도 남편 밥은 새끼 다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괜히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에 응급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연분만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가자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를 병원에서 내보낸 후에야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아이 이름을 지어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유명한 스님에게 이미 이름을 받아놨다며 그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식 투쟁까지 시작했고 그 이름이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족보에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는 원래 생각했던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 어려웠고 시어머니가 자기가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을 들이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시골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30가지가 넘는 정성스러운 반찬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반찬이 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 버렸다고 재료값 줄 테니 다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만들어 온 반찬이 전부 버려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꽉 차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항의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반찬인데 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너무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반찬통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다며 더럽게 만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얼굴을 툭툭 쳤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친정 부모를 욕하며 계속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얼굴을 치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참다 못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뿌리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스치듯 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몸 여기저기를 여지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버렸던 반찬을 꺼내서 집안에 마구 던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가 널브러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때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모른 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해명했습니다.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얼굴을 치고 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만든 반찬이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것, 시어머니가 때렸다는 것, 남편이 무릎 꿇으라고 했다는 것 모두 털어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딸을 위해 새벽부터 만든 반찬이었고 시골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힘들게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이혼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은 명백하고 남편의 편파적 태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뺨을 맞은 자국, 가슴팍을 밀린 상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시어머니의 폭행건으로 고소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이혼은 너무 심하다며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자기가 타이르겠다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완전히 떨어져 살 것, 다시는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 직접 사과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이혼하려 한다고, 법적으로도 불리하다고 일단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며느리가 먼저 손을 댔다며 절대 사과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진단서, 사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 사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이 먼저였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어머니 편만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위자료 3억,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재산 분할 60%가 인정됐습니다. 남편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폭행과 남편의 방관이 명백한 이혼 사유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위자료 3억이 입금됐고 매달 양육비 300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고 반신불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다며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신다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 남편이 가끔 찾아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준비 중이라며 요양원비 내는 것도 벅차다며 하소연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혼도 실패했고 회사도 그만뒀다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